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금일 코스피 지수는 0.48%, 코스닥은 0.44%, 양지수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의 매수세가 생각보다 유의미하게 들어왔죠. 그래도 앞전에 판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만한 물량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넣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은 최근에 매수한 물량들 차익 실현 물량으로 보여지고요. 자, 일단 지수부터 좀 체크를 해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3220, 3230 여기 정도 구간을 단기 박스권 상단으로 봐야 된다고요. 지금 지수는 박스권 상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스권 상단에서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선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상승했던 이유를 봐도 그런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다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마스크 없는 생활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여행 관련주들, 이런 것 쪽으로 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어쨌든 박스권 상단을 안착하고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선 오늘 장중에 교육해드린 것처럼 뭔가 새로운 강력한 호재가 등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딱히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았지만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요 정도 수준? 이걸 호재라고 해석하면 호재고 또 반대로 말하면 악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 가지고 올린 거라서 아마 박스권 상단 위로 순간적인 상승폭은 보여줄 수 있어도 안착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올라가면 더 좋은 거죠. 자, 거의 다 박스권 상단에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약수익, 보합, 약손실이어도 내가 현금 비중이 좀 적다 하시는 분들은 박스권 상단에서 최대한 현금 비중 늘려놓으시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부 부근 60일선하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래에 갭을 만들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박스권 상단에 안착 못하면 다시 한 번 더 5월 초처럼 60일선을 건드려 주거나 순간적으로 이탈하면서 3,090포인트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흐름은 그런 거죠. 아래에 120일선이 현재 깔려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코스피 지수가 3,230에서 3,175, 한 요 정도 사이를 한 2주 정도 횡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121선이 끌어올라오겠죠. 어디까지? 121선이 이 3090선까지 끌어올라가게 되면 그때 박스권 하단 아래에 갭 있는 데까지 쫙 찍으면 121선 지지선도 한번 건드려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흐름은 지금 박스권 상단을 뚫고 어설프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3230, 3170 요 정도 사이 구간을 횡보하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 될 겁니다. 어쨌든 아래 갭자리 살아있는 상태고 박스권 상단 부분 오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현금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반등이 나오면 한 1000딱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가 아직 갭을 못 메꿨어요. 이 윗갭을 못 메꾼 상태이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이 윗갭까지 메꾼다라고 하면 거기에 탄력받아서 코스닥 지수도 1000스닥 근처까지는 갈 것 같고요. 거기서 마찬가지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나스닥도 아래에 갭자리 두고 최근에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전고점 뚫고 무섭게 올라가기보다는 한 차례 조정 올 수 있습니다. 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조정이 올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가장 유력한 건 미중 갈등이 큽니다. 지금 국방 예산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미러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 얘기하겠다 등등 중국을 건드릴 만한 요소들을 자꾸 미국이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이번 6월 4일날 예정되어 있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죠.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글로벌 공급망 개편, 여기를 조사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6월 4일날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반도체, 히토류, 전기차, 이런 산업 분야인데, 여기서 코로나를 이유로 들면서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고 한다. 요런 발언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중국 입장에선 사실 기분 나쁘죠. 미중 무역 협상을 통해서
나는 너네들의 농수산물을 이렇게 수입하고 있는데 너네들 갑자기 우리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춘다고? 너네 거는 수입하라고 하면서 너네는 우리 거 수입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갈등이 커질 수 있는 요소가 6월 4일 날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 박스권 상단 찍고 밀린다 라고 하면 미중 갈등. 이게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 관련주들, 뭐 동구간 NS,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즈, 헤인,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빠질 때마다 야금야금 사는 거 나쁘지 않을 거예요. 자, 동구간 NS 같은 경우 보시면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60일선 부근 한번 터치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즈 저항 구간 맞고 밀렸죠. 유니온도 뭐 아래 여유 좀 있고, 헤인 보면은 지금 히토류 관련주들 많은 종목들이 아래에 지지선은 깔아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할 접근하시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 못하고 밀릴 때 이쪽 섹터가 치고 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지금 히토류나 이런 섹터는 시장이 빠졌을 때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주력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냥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비중보다는 약비중을 쪼개서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정말 박스권 상단 왔는데 뭔가 새로운 호재 뉴스가 뜰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오늘 교육해드린 것처럼 뭐 산업군에 대한 고용지표가 너무 개선이 됐다. 우리나라 핵심 산업군인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자동차 이런 쪽에 대해서 미국한테 선물 보따리를 줬더니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일부 특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핵심 산업군들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걸 도와줄 수도 있어요. 이러면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시장 지수가 위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히토류 관련주나 시장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해서 히토류를 메인 섹터로 가져가기보다는 떨어질 때마다 야금야금 모아가는 약간 해지용 종목으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은 여행 관련주들이긴 한데 사실 지금 여행 관련주들이 최근 상승폭이 커요. 시장 지수가 박스권 하단부터 상단으로 올라올 때 말을 많이 꺼냈던 게 그거였잖아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해외여행도 많이 갈 거고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여행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당장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 지금부터 장기 투자 접근하기는 좀 그렇고 밀리면 아니야. 그래도 좀 아니야. 일단은 조금 여행 관련주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 노랑풍선 수익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거 생각해서 여행 관련주들을 일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이런 테마들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때 수혜를 받는 거지 박스권 상단 찍거나 상단 위로 올라가면 되려 힘이 빠질 수 있는 섹터들입니다. 그런 거 참고하셔서 적당히 익절하시고 나오시면 될 거고요.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섣부르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차라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빠지면 손절을 하고 아래 구간에서 다시 잡는 방식이 낫지 빠진다고 놀라서 계속 추매를 하면은 현금만 묶일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이 오늘은 또 정치 테마 이준석 관련주들이 날뛰었죠. 뭐 넥스타이부터 시작해서 삼보산업, YBM넷 이쪽 같은 경우는 일전 저번 주에 한번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시장에 마땅히 갈 게 없다 보니까 정치 테마에 자꾸 눈이 쏠리는 거거든요. 막상 이제 당대표 되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재료 소멸로 인해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는 기업의 가치랑은 무관합니다. 말 그대로 이슈 하나, 뉴스 하나 가지고 위아래로 급등락을 크게 보여주기 때문에 정치 테마는 뭐 한 번 사서 많이 먹자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줄 때 계속 끊어서 여러 번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단타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겠지만 내가 손 놓고 있다 당하면 또 순식간에 하한가 왔고 막 이런 게 정치 테마라는 건 매매 좀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연일 시장과는 좀 다르게 종목이 아주 윗꼬리를 많이 빼거나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그런 그림은 안 나왔습니다.
뭐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일 수 있긴 한데 대부분 종목들을 보면 자 저항 구간에서 막혀서 못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도 제가 교육을 해드렸죠. 지금 시장이 박스권 상단에 다가오고 있으니 저항 구간만 찍으면 종목들이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 이왕이면 5일선, 10일선 짧게 보시 마시고 최소한 60일선 이상으로만 해서 60일선 이상으로 이렇게 현재 주가가 60일선하고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하면 여기 위에 갭자리가 비록 있지만 61선 부근 저항 구간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보면은 이렇게 딱 저항 구간 근처 오면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윗꼬리를 빼는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만 염두에 두시고 언제 팔아요? 지금 수익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언제 팔지 모르겠다. 뭐 손절은 어차피 안 하고 그냥 버티자 하시는 건데 특히 수익인 종목을 언제 팔지 몰라서 본전되는 약간 그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시장은 오히려 더 단순합니다. 이렇게 저항 구간 근처에 있으면 이 위에서 팔 생각하지 말고 이 아래 딱 이 자리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가까운 부근에서는 일부라도 털어놓고 간다. 이런 생각으로 매도 타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외로에서 중국 세자녀 허용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외로 아가방 컴퍼니부터 시작해서 이런 종목들 다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출산 관련주들 당연히 중국에서 아이 더 난다라고 하면 한국산 제품 쓰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늘어나겠죠. 여기에 대한 간접 수혜로서 올라가는 것들. 또 아기상어. 또 이런 테마들. 아이들 유아용 테마, 왕구, 장난감 이런 쪽으로 해서 시간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또 메인 테마로서 형성이 돼서 막 미친 듯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단발성 이슈로 순간적인 갭상승 이후 윗꼬리 달 가능성 높기 때문에 만약에 금일 저녁에 큰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내일 시초가는 이쪽 저출산 및 그 아이들 관련 테마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내일 시초에 그런 거 딱 9시 땡 시작하면 뭐 크게 먹자라는 생각보다는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고 막 2, 3% 이렇게 뛰어먹는 식으로 하는 단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설프게 급등한다고 따라잡으면 안 돼요. 이거는 메인 테마가 되기보다는 단발성 테마로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